창원시 융화종합지원센터와 MOU를 맺고 자문 지원을 하고 있는 상남아이 재활의학과 정신건강학과 의원 정신과 원장 송병환입니다. 50개월 여자아이고 자폐 진단을 받았다고 어머니께서 말씀을 하셨고, 소리를 지른다든지 돌발 행동을 해서 공공장소 이용이 어렵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좀 하고 싶은데 도움을 받고 싶다 해서 어머니가 그 사례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아이가 어떤 돌발 행동이나 문제 행동을 있을 때 그거를 처음에는 당황하고 의무시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주 유심히 지켜보다가 조기에 진단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그 의뢰를 주신 어머니께서는 그거를 그냥 간과하지 않고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조기 진단을 받고 치료까지 지금 하고 계시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발달장애의 많은 문제 행동은 실제 여러 용어로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돌발 행동, 관심 행동, 도전 행동, 다양하게 불리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결국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행동을 문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손을 잡는다든지 다른 애들을 일부러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놀래키는 행동을 이렇게 했다 하면 거기에는 의사소통 기능을 먼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가 친구랑 이렇게 놀고 싶은데 노는 표현하는 거를 기능적인 언어로 이렇게 바꿔서 전환시켜서 표현하지 못했을 때 문제 행동이 두드러집니다. 문제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다. 문제 행동을 해서 본인이 원하는 어떤 결과를 얻었을 때 그게 행동이 습관화가 되고 그 문제 행동을 교정을 하려면 원인을 일단 우리 보호자나 치료사가 알아야지 문제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행동의 원인으로서 가장 많은 것은 관심 추구 행동입니다. 관심에 의해서 유지되는 행동입니다. 아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주위 사람으로부터 관심이나 반응을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을 때 그 행동이 유지가 되고 습관화가 됩니다. 예를 들면 엄마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아이가 혼자서 놀다가 엄마의 어떤 반응을 얻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엄마가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본인과 이렇게 엄마의 어떤 관심을 받고 싶은데 엄마의 어떤 관심을 다른 사람에게 뺏기기 때문에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문제 행동을 할 때는 관심과 반응을 보여주지 마시고 문제 행동을 안 할 때 충분히 사전에 관심을 반응을 보여주시는 게 문제 행동을 소거시키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많은 경우는 어떤 하기 싫은 과제나 활동을 이제 회피하고 싶을 때 회피에 의해 유지되는 문제 행동입니다. 보통 예를 하나 들어보면 어린이집 가기가 싫어서 어린이집 가려면 엄마랑 이렇게 떨어지고 본인이 이제 착석을 해서 어떤 하기 싫은 어떤 활동을 해야 되기 전에 문제 행동을 보이고 그래서 결국은 어린이집에 못 가게 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 해야 되는 요구되는 그런 활동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건 아니지만 결국은 그것을 회피하게 되면서 강화가 되는 문제 행동입니다. 또 3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요구하는 뭔가 본인이 필요한 것을 먹을 거던 어떤 활동이던 그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문제 행동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문제 행동을 해서 요구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학습을 시켜주는 게 그 원칙입니다. 이게 실제는 다 분리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하나 좀 들어보겠습니다. 5세 여자아이가 이제 언어가 느려서 언어 치료실에 이렇게 왔습니다. 이 친구는 소변을 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랑 떨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아이가 언어 치료실에 들어가서 언어 치료를 잘 받다가 본인이 이제 엄마가 떨어져 있는 게 많이 힘들죠. 그러면은 이 친구가 갑자기 소변을 그 옷에 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죠? 그렇죠. 일단 엄마가 치료실에 들어옵니다. 엄마가 필요했는데 엄마를 요구를 했는데 엄마가 들어오시고 본인이 이제 언어 치료를 앉아서 하는 거를 이제 힘들어했는데 그 언어 치료를 회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그 회피까지 된 거죠. 그리고 부정적인 관심이죠. 엄마가 너 왜 소변을 가릴 수 있는데 왜 소변을 안 가리니, 못 가리니라고 부정적인 관심을 줍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이 그렇게 쉽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성장과 발달이 되면서 나중에는 이제 아이가 부정적인 관심보다는 긍정적인 관심을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구별이 되지만 아직 그 발달 단계가 이제 조금 미약한 단계에서는 그 구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관심도 관심 추구 행동입니다. 이렇게 예를 든 것처럼 이 문제 행동의 원인은 연결이 되어 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이런 문제 행동을 어떤 완화된 이제 훨씬 이제 좀 사회적으로 적응적인 바람직한 행동으로 이제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뭐 방법이 조금 여러 개는 있습니다. 먼저 뭐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을 때 뭔가 이렇게 이제 원하는 바를 못했을 때 되게 이제 분노 반응이 나오는데 그런 어떤 좌절에 의한 분노를 조금 줄여주는 그런 이제 대체된 행동을 이제 습관화시키게 이제 연습을 시켜주는 거고 분노가 일어났을 때 이렇게 팔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감싸면서 자기를 토닥이는 것도 연습해 볼 수가 있고 주먹을 쥐어본다든지 손뼉으로 박수를 한번 쳐본다든지 하면서 이렇게 주의를 이렇게 좀 전환을 시켜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이제 문제 행동을 없애고 어떤 요구된 지시를 이렇게 할 때는 말씀을 실제는 길게 얘기를 해주시면 거의 이게 전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주 한 번에 한 가지씩 짧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그걸 쉽게 이게 금방 뭐 부모님께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거를 이렇게 금방 잘 따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인내를 발휘하셔서 기다려 주셔야 되고 그때 감정적으로 이렇게 좀 중립을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애가 이렇게 내가 말한 이 상황이 이렇게 곤란하게 안 따라주지 하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화를 내신다든지 불안해하면 결국은 아이가 그걸 모를 것 같아도 부모님의 어떤 감정을 아주 이렇게 딱 잘 캐치해서 오히려 본인도 불안하거나 같이 흥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곤란한 상황에서도 부모님이 뭐 어렵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셔가지고 이제 중립을 이렇게 좀 지켜주시다가 아이가 정말 우연이라도 아주 힘들게 해서 아주 시간이 많이 걸려서라도 어떤 거를 해냈다, 지시를 이렇게 따랐다, 문제 행동을 안 일으켰다 하면 정말 폭풍 칭찬을 해줘서 아이가 내가 문제 행동을 안 하니까 어떤 관심을 부모님이 반응을 보인다. 그게 뭔가 이게 좀 즉각적으로 연결이 되게 시간을 이게 두면 아이가 그거와 문제 행동을 안 한 거와 내가 칭찬을 받은 게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뭔가 확실하게 피드백을 줘서 아이가 문제 행동을 안 하니까 훨씬 뭔가 좋은 게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사회적인 관심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확신을 갖고 학습을 가지면 문제 행동이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듣는 이야기인데, 치료실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이제 잘 하는데, 왜 집에 오면 조금 그 치료실만큼 못할까, 그런 이제 고민이나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이제 그 훈련을 받거나 연습을 해도 그게 실제 생활에서 그게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기는 힘든 거고, 거기에는 이제 일반화라는 어떤 그 또 다른 연습이 이제 필요한 거고, 결국 부모님께서 해주실 것은 실제 가정이나 어떤 공공장소에서 아이가 배우고 연습한 것을 일반화할 수 있게 촉진자 역할을 이렇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보면은 그 아이 입장에서는 이 문제 행동을 안 했을 때 무언가 좋은 게 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게 다양한 그 영역에서 활동해서 그거를 확장할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이렇게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좀 도와주시고 그것을 격려해 주시면서 해야 되고, 근데 이게 그 너무나 이제 그 실제 생활에서는 아주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부모님이 다 인지를 하시고 아이를 이렇게 지도해 주시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각 그 어떤 치료실이나 학교나 그 진료실에서 전문가 선생님들한테 묻고 요구하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맞나요? 잘못하고 있나요? 라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대답을 요구를 하시고 질문을 하셨을 때 또 다양한 답변을 들으실 수 있고, 그런 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그 실생활에서 그 문제 행동이 줄 수 있는 그런 팁을 얻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는 온라인 상담, 개별 상담, 집단 상담, 마음숲, 모래놀이, 심리치료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